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세월호의 선체도 인양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6월 30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복귀하게 돼서 사실상 조사 활동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조위가 작년 1월 1일 활동을 개시했다고 보고 1년 6개월의 기한을 계산해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정부 산하위원회는 모두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를 구성 시점으로 삼고 있었고 그 기준으로는 아직 활동 기한이 수개월 남은 상태였습니다. 여론도 정부의 결정과는 달랐습니다. 뉴스타파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특조위의 활동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으로 통보한 6월 30일 아침. 직원들의 출근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버텨야 되나. 정부는 특조위 직원 92명 가운데 20명을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 7월부터는 파견됐던 일반직 공무원 29명 가운데 10여 명을 원 소속 부서로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통보에 대해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 시점은 예산이 처음 배정된 2015년 8월 4일이라며 7월 이후에도 조사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종합보고서는 2017년 2월 4일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정부는 특조위 정원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가 이미 신청한 2016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해석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7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면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측에는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 즉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 부측에 따라 특조위 구성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활동이 6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판단하는 구성 시점보다 무려 8개월 이상 앞선 것입니다. 20대 국회 첫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도 특별법 해석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억지를 부리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억지를 부려야 합니다. 어떻게 시행령도 제정이 안 되고 위원도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인데 그때부터 기산을 해서 다 이 세월호 기간이 특조위 기간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시행령 일자라든가 아니면은 특조위의 의원 임명 완료일이 뭐 3일 며칠인가 그때부터 해야 된다. 아니면 특조위 예산 의결일이 8월 4일 날이니까 의원 활동 시작일이 예산 의결일부터 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것은 이 법을 만드는 우리 국회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의 그 자가당착이고 모순이고 그다음에 또 이것은 부정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위원회의 법적인 구성 시점은 예외 없이 모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였다는 사실입니다. 1996년 만들어진 거창사건 특별조치법부터 2010년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법까지 취재진이 살펴본 12개의 법률은 각각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활동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정부위원회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은 모두 시행령 제정 이후였습니다. 12개 위원회 전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활동이 가능한 세부적인 요건을 갖춘 시점을
위원회 구성 시점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는 전례 없이 다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시행령도 만들어지기 5개월 전 시점을 위원회 구성 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정부가 법 시행 일자를 위원회 구성 시점으로 잡은 것도 세월호 특조위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그전에 예산하고 시행령이 있었으니까 일정 물적 그게 최소한의 기반은 돼 있는 상태로 됐고 여기 근데 시행령도 안 돼 있고 세월호는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설립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 임명장만 받은 거니까 좀 다르죠. 그렇군요. 그래 임기만 특별법을 시행한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지만 임기 시작한다라는 거지. 그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보는 게 어린애 장난이죠. 익명을 요청한 한 현직 부장판사도 정부 측의 법 해석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특별법 보문 조항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규정한 것이고 부측은 최초 임명된 위원회 임기 시작점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부측에 위원회 임기 시작일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결혼 등이 생길 때 임기 계산에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지 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도 세월호 특별법과 같은 부칙 조항이 들어있었지만 위원회 구성 시점에 근거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법리적 논쟁이 있는데 법제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요구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법제처보다 우리 해수부 내부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법리적 해석을 더 잘하시나요?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면서도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선체조사는 최장 6개월까지 보장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어디에도 활동 종료 이후 특정 기간 동안 선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라! 여론도 정부의 논리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가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설문조사한 결과 특조위의 활동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더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35%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응답자의 54.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 수준인 26.5%에 불과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는 세월호 특조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9%로 해양수산부 등 정부가 해야 한다는 25.2%의 2배를 넘었습니다. 유독 세월호 특조위에만 전례 없는 법 해석을 적용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과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혹의 시선은 이제 총선 후에도 바뀔지 모르는 불통의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종료를 선언한 조치가 무리라는 것은 그동안 숱한 위원회를 운영해온 정부야말로 가장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2명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취재해보니 장관들 역시 특조위 활동 개시를 시행령 공포 이전으로 해석하는 게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례 없고 무리한 법 해석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를 막으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자 활동을 조기 종료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국회 농해수위.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 정해진 대로
작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됐고 위원회가 출범이 되었다고 물리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19대에도 누차 한두 번이 아니라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정부의 해석은 김 장관의 말처럼 정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을까?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작년 1월 1일부터라는 정부 입장을 처음 공식화했던 건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봐가고 있기로는 특조위 활동과 특조위원회 임기는 같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행령 특조위 특별법에 따라서 이미 1월 1일부터 그 임기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뒤 유 전 장관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던 적이 있습니다. 해수부의 2016년 예산 심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초 유기준 장관은 이석태 특조위원장에게 국회 내 모처에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당시는 4.13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을 앞둔 유 장관의 후임으로 김영석 차관이 내정된 상태였습니다. 국회에서 3번 만나셨고요. 그때 웬일인지 유 장관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서 좀 놀랐죠. 좋게 보면 후임 장관의 정무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것도 같고 총선용 선심인가 싶기도 했고 어쨌든 유 장관도 특조위 활동 개시를 1월 1일로 보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 접촉에서 유 장관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특조위원들이 임명된 3월 9일 혹은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 중 하나로 해석해 2016년 9월 혹은 11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석태 위원장은 적어도 2016년 말까지는 조사 활동이 보장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을 2016년 9월과 12월 사이로 정하는 데에 잠정 합의하고 유 장관은 청와대와 여당을, 이 위원장은 유가족과 야당을 각각 설득하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끝내 성사되지 못했고 유 전 장관은 11월 초 퇴임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그 시행령 공포됐던 5월 11일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거든요. 그게 제대로 지금 위원장님하고 해수부 장관 사이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좀 어떤 대상인데 상호간의 얘기가 되셨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왜 노코멘트를?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때 이제 장관들을 뵙기도 하는데 늘 그 전제가 특별히 이제 공개되는 건 다 공개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말하자면 ND 이거 뭐라고 그래? 그렇게 NCND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접촉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건 유 전 장관 쪽도 마찬가지. 퇴임 앞두시 시점에 5월 11일 시행령 반포 그때 정도부터로 한번 정리하는 안을 한번 논의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게 왜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런데 잠정 합의가 최종 불발된 이유가 청와대 때문이냐고 묻자 황급히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그 장관님하고 특조위원장님이 하셨던 게 제대로 안 된 거는 뭐 어떤 문제입니까? 저기 청와대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유 장관님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 조금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고 가시면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장관님 이러고 가시면 더 이상하잖아요. 이런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유 전 장관과 이 위원장의 국회 접촉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유가족이 신청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11월 초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려 했지만 여당 추천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던 11월 19일 한 매체를 통해 해수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여당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라는 등의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게 이 문건대로 진행됐습니다. 여당 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청명합니다. 특조위가 이를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이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월 21일 이번엔 유 전 장관의 후임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다급하게 이석태 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해왔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비즈니스룸.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청와대 관련 조사는 절대로 의결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분위기 워낙 개방돼 있고 한 2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했다면 장관.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에이펙 참석 등을 마친 뒤 귀국을 이틀 앞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고 정부의 대부분 생각은 특조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다들 지원해 주려는 입장이에요. 단지 이제 그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예를 들면 VIP 요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은 해준다는 게 저희 뭐 해수부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만약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면 특조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까지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김영석 장관하고 네. 아마 급하게 좀 만나셨던 걸로 알아요. NCN들 그 특조위가 좀 해체 수준의 어떤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워딩이 나온 걸로 저는 알아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 조사 건이 통과가 되면은 특조위에 대해서 해체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가 알아요. 근데 그게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면은 당시에 좀 여당이나 이쪽에서 나온 얘기들이 좀 전달된 그런 사안입니까? 맞습니까? 왜 이렇게 뭐 이거 확인 좀 해주시죠. 그거. 이게 너무 확인 좀 해주시죠. 전달 아니고요. 네네. 같이 이 특조위 방향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저는 이렇게 같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하고 제가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사안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만남이 있으셨던 건 맞죠? 그날.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위원장님하고는 가끔 언론도. 그러나 이틀 뒤인 11월 23일 특조위는 예정대로 청와대 조사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일제히 사퇴했고 새누리당은 즉각 특조위 해체를 운운하며 2016년 예산을 올해 상반기까지만 배정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조위 해체까지도 검토할 것을 밝힙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특조위 강제 종료 조치가 시작됐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김영석 장관은 특조위 활동 기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김 장관은 지난 1월 초엔 서울시청 주변 한 호텔 중식당에서, 이어 지난 5월 초엔 강남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이석태 위원장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특히 5월 만남에서 김 장관은 대선이 있는 내년까지 특조위가 유지되는 것은 여당이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시행령을 조금 가다듬어서라도 특조위가 올해 연말까지 선체조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더 보장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제안도 결국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야당 원내대표의 폭로성 발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밑 협상만으로는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면 조사 기간을 일부 연장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소용없는 조사가 진행돼야지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고 이런 협상이 과연 세월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할 일인가. 결국 청와대 조사 여부가 문제였던 겁니다. 국조위나 여야 간에 그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안 된 거는 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좀 청와대 설득이 좀 잘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잠깐만. 예. 관여를 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요.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년 전 온 국민의 눈이 쏠렸던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그럴까요?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어제 제가 순간 흥분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차양막 걷어가는 거 그거 별일 아닙니다. 항상 그러는데요. 뭐 걷어가면 또 치죠. 차양막을 철거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내 새끼처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리본 하나가 저 위에 걸리면, 이 리본 하나가 저 사람 손에 쥐어지면, 이 리본 하나가 저 차에 붙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세월호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온 손가락에 본드로 피멍이 들어도 그 리본 만들겠다고 떼약 비쳐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든 그 리본을 시위용품이라고, 신고하지 않은 시위용품이라고 철거하고 짓밟고 빼앗아가고 제발 그것만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가족 앞에서 나벌한 듯이 들고 뛰어 도망가는 그놈들을 볼 때 결코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건드려도 좋습니다. 리본 건들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게 차에 스티커가 붙여 있잖아요. 그럼 막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봐요. 네, 가방에 리본이 달려있고 이러면 다른 거는 아니고 몰래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사진을 찍으세요? 찍을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이 리본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더 정확히 아는 거지.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걸 더 느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건 진실이죠, 이제. 세월호 사건은 기레기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언론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당시 언론이, 특히 공영방송이 왜 그렇게 보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씨가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세월호 아이템을 아예 빼달라거나 대체를 해달라는 등 청와대가 세월호에 대한 공영방송의 보도에 얼마나 노골적으로 개입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5일 뒤인 2014년 4월 21일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비판하는 리포트가 KBS 9시 뉴스에 나가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큰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 해경하고 정부를 이렇게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뭐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는 아니고 말이에요.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세월호 구조 실패의 1차적 책임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있으니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얘를 그렇게 오랫동안 몰았던 놈이면 그런 데한테 잘못이지. 진짜 마이크로 떼매게 몰아요. 그런 데 잘못이라고. 1차적인 잘못은 그 선장하고 선원들한테 있는 건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지금 해경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저 해경을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잘못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비판하라고 합니다. 먹든지 갈아먹든지 그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시중에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해경이 아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더 잘못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정현 홍보수석은 며칠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했지만 2년이 넘도록 진상조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건 청와대와 여당입니다. 김시곤 보도국장은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협박과 읍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중요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에요. 극적으로 도와달라. 이 말은 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9일 뒤인 4월 30일, 이정현 수석은 또다시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언딘의 잠수사들을 먼저 투입하기 위해 해군 잠수사들의 진입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나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예. 그거 하나 살려주시오. 이게 국방부 사람들이 아이 씨발놈들아 내가 그랬어. 너희 씨발놈들은 잠깐 벗어나려고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부처로 이렇게 이번에는 놀랍게도 아예 리포트를 빼든지 아니면 기사의 단어를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그래서 조직이란 게 그게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좀 해볼게 내가. 통화 이후 9시 뉴스에 나갔던 해경 비판 리포트 8건 가운데 한 건이 11시 뉴스에서 빠졌습니다. 이정현 수석이 이렇게까지 요구한 이유는 뭘까요? 필요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이정현 수석은 세월호 사건 이전에도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김 전 국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뜰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는 리포트를 왜 9시 뉴스 마지막에 배치했냐며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의 재임 시절 KBS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과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 보도했습니다. 모두 길환영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정현 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3번뿐이지만 길환영 사장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지금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사장이나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청와대에서
KBS의 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그러는지. 그런 거 좀 없고, 그 홍보실로 전화해, 그런 거. 언론노조는 이정현 전 수석과 길환영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그 증거로 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공개를 했을 경우에 집필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겠다라고.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고 노골적인 압력을 넣는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면 이정현 수석은 고성을 지르면서 공영방송 보도국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김시곤 국장은 이정현 수석을 이선배라고 부르면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반박이 통하지 않자 결국 알겠습니다라고 하거나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보겠다고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KBS만큼 청와대를 도와주는 곳이 어디 있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정현 수석은 이에 대해 좀 더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주문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은 이런 대화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시곤 국장은 나름대로 최소한의 저항은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길환영 사장은 청와대의 부당 개입 사실을 폭로한 김 국장을 보도국장 자리에서 해임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로 공영방송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된 이정현 전 수석은 공영방송 보도국장을 겁박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 사태 초기부터 특조위 활동을 끝장내기까지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은 그 어느 곳도 아닌 청와대고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특조위 조사를 정상화해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